제가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누나가 가지고 온 책입니다. 바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누나는 그 당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 대학생들은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잡지에 실려있던 첫째 제목이 정말 놀라웠고 경이로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제목이죠.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75개의 짤막한 농담. 또 타코벨이 이름을 갖게 된 놀란 이유. 천재들의 공통점 7가지. 글쎄 이런 제목은 지금 우리나라 신문과 잡지에서도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흉내내서 제품을 붙이고 있었죠. 요즘은. 네. 근데 옛날에 이런 제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제목도 잘 뽑혀 나왔고 문장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버블티는 실제로는 당신에게 나쁘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 자, 몇 년 전 버블티는 인터넷 식도락가에 어디서나 유행 음료로서 인기가 폭발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타이완에서 유래한 음료를 스무디나 커피처럼 기분 편하게 마시는 음료라고 홍보했다. 물론 버블티 안에는 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 음료라는데 그 말이 맞는가? 이런 문장들이 요즘은 우리나라의 기자들도 글솜씨가 늘어서 비슷하게 쓰지만 이런 식의 그런 참 쉽고 참 재밌고 흥미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타인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사람이기를 중단했다. 이것은 완전히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은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을 쉽사리 낭비하는가?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기서 나는 말하려고 한다. 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한 여자를 알고 있다. 그녀는 아니요라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대신 그녀는 의무, 불안, 선의적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 있다. 그 여자는 바로 나다. 문장 시작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쉽고 멋있는데 이걸 쓰라 그러면요. 제가 강의하고 이대로 한번 학생들에게 써오라 그래도 거의 못 씁니다.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런 제가 글을 보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글을 보면서 글쓰기 흥미를 가지게 됐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그런 재미있고 흥미롭고 아름다운데 우리나라의 책이나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보고 있으면. 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미국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그렇게 글이 아름다운데 한국의 잡지와 신문은 글이 재미없고 따분한가 말이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사람에 비해서 그 열등한 작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던가? 아니면 한국어가 글을 쓰기에 영어에 비해서 모자라나? 저는 이 의문이 2002년도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2년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에서 교환연구원으로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 둘을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2학년 아이가 있었고 7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얘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얘들은 아직까지 영어를 별로 잘 못해서 밤만 되면 제가 아이들 영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쓰기 공부를 걔들이 하는 글쓰기 공부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이들을 같이 가르쳐주게 됐죠. 저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미국 글쓰기 책을 공부하게 된 거죠. 2학년은 초등학생이었고 7학년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2년 동안에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글쓰기를 공부해 본 것입니다. 자, 미국 학교 글쓰기는 정말 수업 시간도 많고 그리고 교사도 훌륭하고 글쓰기 책도 수준별로 참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저는 미국에 다시 교환연구원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1년 동안 미국 고등학교 글쓰기 교육도 제가 아들 덕택에 경험하게 된 거죠. 초중고를 섭렵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왔지만 아이들 덕택에 초중고 글쓰기 교육을 제가 다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글이 왜 그렇게 경이로웠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글쓰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그리고 제가 대학에도 글쓰기 교육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16년을 글쓰기 교육을 아주 많이 받고 졸업을 하니까 글을 잘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이때 아이들하고 같이 그 미국 글쓰기 교육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2011년에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글쓰기 교실을 전 출간했습니다. 이 글쓰기 책은 그때 주로 학생의 글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나가고 나서 일반인 대상으로 글쓰기 강좌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처음으로 제가 대학이 아닌 곳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글쓰기 강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그 가까운 울산과학대학에서 일반 시민 글쓰기 강좌, 기류의 인문학 강좌 같은 데 가서 글쓰기 강좌를 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제일 나이가 많이 들은 분들이 70대, 80대 할머니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글은 학생들이 쓰는 거라고 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그 설명문이나 논증문 위주의 글을 많이 쓰는데 일반인들은 서사문,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서사문을 쓰고자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들의 글쓰기에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바로 작년에 퇴근길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을 그때 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실은 이 책 제목은 퇴근길 글쓰기 수업이 아니고 불안한 시대의 글쓰기라고 제목을 붙였었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출판사에서는 이런 안 팔린다고 그 제목을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퇴근길 글쓰기 수업을 했는데 저는 이 제목이 약간 불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책의 퇴근길 글쓰기 수업 안의 내용도 사실은 인생을 의미하면서 불안한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글을 쓰도록 가르치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은 너무나 출판사에서 볼 때 딱딱하다, 어렵다고 보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은 이 책 두 권의 책을 제가 글쓰기 책을 냈는데 사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이 왜 글을 못 쓰게 되는지 사실은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한 토대로 제가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글을 못 쓰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 선생님도 한번 동감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안 배우고 안 써서. 네, 그런 것 같죠. 맞습니다. 전 제일 첫 문제는 이런 거라고 봐요. 글쓰기 개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하고 글쓰기는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철학과에서도 저는 글쓰기 강좌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반인을 가르치다 보면 글쓰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글쓰기가 아주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어른들을 가르치면 이분들은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또 하나 글재주를 타고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과정이거나 틀렸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글쓰기 책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글솜씨를 뻐기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글쓰기 이외에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정신분석입니다. 저도 정신분석 책을 제가 2권 출간했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재주를 타고난 사람만이 글을 잘 쓸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글을 잘 쓴다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글 재주를 타고나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잘 쓸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많이 읽고 많이 쓴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대학 교수들은 평생 글을 씁니다. 근데 대학 교수들의 논문을 보면 글이 괜찮은 글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90%의 글은 볼 수 없는 아주 나쁜 글입니다. 사실상
그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글의 실력은 형편이 사실 없는 거죠. 만약에 40년 동안 글을 쓰는데 그 많이 쓴다고 잘 쓸 것 같으면 대학 교수들이 잘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자질은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밖에 잘 못 쓰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 사람은 글을 쓸 만한 자료를 갖추기에 충분할 정도로 독서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서만 하더라도 많았기 때문에 많이 읽었으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새롭게 특별하게 읽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모자라는 것은 글쓰기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쓰는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 그리고 글재주 문제입니다. 사실은 글재주도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글쓰기는 기술이 이제 다 공개됐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학에는 그 각각의 디파트먼트, 철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말고 라이팅 센터라는 데가 다 있습니다. 미국에 라이팅 센터라는 그 하나의 단과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라이팅 센터에 소속된 교수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글쓰기만 주도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대학생 들어오면 1학년 학생들이 한 10명에서 15명씩 나누어서 두 강좌를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만 합니다. 거기는 우리는 대학에 글쓰기 강좌가 있어도 교수님한테 글을 제출하고 A, B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내가 왜 A를 받았는지 내가 왜 C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미국 대학은 그걸 다 고쳐줍니다. 4시간마다 글을 받아서 다 고쳐주고 그 교수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12년을 미국 학생들은 글쓰기 교육을 그렇게 받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하버드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은 제가 이제 통해서 경험한 대학인데 거기는 그 반드시 2과목을 모든 학생은 들어야만 합니다. 공대 학생이든 어떤 학생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라이팅 센터에 소속된 교수들은 석사 박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전공은 바로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논문을 써서 글쓰기 이론과 기술이 거의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지 않는 사람도 이제 이 이론을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기술은 잘 공개되지 않죠. 사실은 그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든 노래를 잘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비밀스러운 기술들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됐습니다. 왜 글쓰기를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실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글을 잘 써야 되는 이유가 그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실험을 하든 국방부나 다른 회사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글로 합니다. 글로 지원서를 써서 제안서를 써서 내는데 제안서를 못 쓰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대 학생들도 글쓰기 교육을 전부 다 시키는 것입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지 못하면 연구를 못하고 연구비가 없으면 교수 밑에 제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도 연구를 못합니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가 이게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 각 지역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이면 부산문화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술가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줍니다. 그럴 때 예술가들은 그 지원서를 써야만 합니다. 지원서가 상당히 몇십 페이지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그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글을 써야 되고 누구는 글을 못 써도 된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누구나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글쓰기는 그냥 먹고 사고 생존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입니다. 글쓰기 교육은 이거는 교양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이것은 그 처음에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글 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든지 많이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글 쓸 엄두를 못 내고 글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글쓰기 강좌에서 이 개념을 바꿔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던 학생들은 충분히 지금 글을 쓸 수가 있다고 이론만 배우면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